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단테의 삶, 전원생활 이야기 제1부 누가 전원생활을 두려워하는가 11번째 이야기 제목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집. 우리 집 거실 천장 가까이 붙어있는 장식용 선반 위에다 여행지에서 가져온 기념품 접시들로 장식을 해보았다. 초록색 접시에는 소, 양, 돼지, 토끼가 각각 그려져 있어 전원의 집에 어울릴 것 같아 산 것이다. 중간에 밀집으로 짠 접시는 이름 모를 인디언 공예가의 작품이다. 그리고 4명의 천사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산 것이다. 재료비가 아주 저렴하게 들어간 실내 장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 멋지게 보인다. 그러나 평소 실용제일주의자인 남편은 우리 집에는 물건이 너무 많다. 뭘 그 위에까지 올리고 그러냐? 라면서 못마땅해 한다. 나의 대답은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잖아요. 식이다. 비어있는 선반이 거기 있었기에 장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나의 변명이었다. 남편의 말대로 사실 우리 집에는 구석구석 물건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우선 독서를 좋아하니 책들이 많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다. 여행지마다 뭔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져온 소품들이다. 집을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스트, 쉘터, 레퓨지, 덴으로 나와 있다. 그 의미는 보금자리, 피난처, 은신처, 야수들의 굴이나 동물의 울이나 밀실을 의미한다. 영국인들은 자신의 집을 그 규모에 상관없이 자신의 캐슬이라고도 한다. 집이란 한 가족의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해주고 담아주는 안식처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집에 머무는 동안만은 나는 이 안식처를 다스리는 선장이며 과대망상이지만 여신이라는 상상도 한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책임자가 아닌가. 그러기에 집안 구석구석의 정결과 정도는 물론 미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하고 싶어한다. 집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것 중에 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추억이 담긴 작은 소품들도 재미있고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나는 장소에 집착하는 동물인 고양이과에 속하는지 웬만하면 집에 머물고 있고 싶어한다.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먼 곳으로의 여행도 별로다. 내게 집은 영육관의 쉼터이며 도서관이며 놀이터다. 나의 과거의 추억을 담은 물건들이 있는 뮤지엄이다. 그리고 홀로 고요히 기도드릴 수 있는 성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정감 어린 무언가를 놓아두게 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를 열심히 탐독했다. 그리고 서양인으로서 청빈 사상을 부르짖은 데이비드 소로의 삶을 동경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지은 작은 통나무집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2년 몇 개월을 홀로 살았다. 살림살이라고는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 그리고 화로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나는 무소유의 삶은커녕 여전히 추억거리 물건들로 집을 가득 장식하고 살고 있다. 내 마음속을 제대로 정리정돈이나 하고 살아가는지 두려워진다. 마음속이 허접쓰레기 상념들이나 욕심들로 장식되어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을 비우라고들 하는데 집 속에 물건 하나 버리지 못하는 주제에 뭘 버릴 수 있겠는가. 법정 스님 말씀대로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 집안에 모아둔 물건들부터 먼저 하나둘 버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야만 영혼의 집인 육신을 훌훌 벗어버리고 훗날 이 생을 떠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아직도 내가 장식한 선반 위의 장식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집이 제공해주는 안식과 평안이 좋기만 하니 어찌 한심한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집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마크 트웨인이 생각난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의 하프포트에 소재한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의 집은 빅토리아 왕조풍의 고딕 양식으로 미시시피강의 리버볼트를 그대로 모방해서 지은 저택이었다. 19개의 방, 18개의 벽난로, 5개의 욕실과 발코니, 그리고
지붕에 3개의 탑까지 세운 건물로 외양이나 내부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매혹적인 왕궁에서 귀족적인 생활을 하는 생활을 꿈꾸었다고 한다. 그의 집은 바로 그러한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시킨 마크 트웨인 자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구석구석마다 그의 폭발적이고 구속되기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기질이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17년간 그의 가족들이 정들어 살던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 당시 2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벌기 위해 새로운 인쇄기의 발명에 과도한 자금을 투자하는 바람에 파산했기 때문이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의 객기가 아니었다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3딸, 11마리의 고양이들, 3마리의 개, 그리고 7명의 하인들과 행복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산 후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 집에 살던 행복한 시절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다음은 그의 딸 수지가 그 집에 돌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런던에 머물던 마크 트웨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다. 수지가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었다면 나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에게 결코 지각 없는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들을 항상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의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우리는 그 집을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를 은혜와 평화로운 축복 속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그 집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고 밝게 맞아주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감동 없이는 우리는 집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시절에는 몰랐는데 전원의 집에 와서 살고부터는 마크 트웨인의 집에 대한 애정과 가슴 뭉클한 고백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다.